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가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계획을 공고하고 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한 다음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 기준에 맞는 후보지를 조사해 최적의 입지를 도출할 계획이며 오는 6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피시설을 지하화한 용인시 수질에스피아를 방문해 도심 속 융복합 문화 체육시설과의 접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매실 농가의 판로 확대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광양시가 보육시설과 학교에 매년 매실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급식 노동자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을 설립해 이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매실을 설탕에 절여 만든 매실청입니다. 매실 수확이 시작되는 매년 5월부터 넉 달가량 광양시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90여 곳에 1리터짜리 2만 400병을 지원할 계획인데 사업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만큼 반응이 좋습니다.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서 공급기간을 현재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식 노동자들은 벌써부터 부담입니다. 매실청 원액과 생수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 학생들이 마실 음료를 직접 만들어야 하고 컵 사용량이 많다 보니 설거지거리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여름철에 학생들을 위해 얼음까지 직접 만들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랭컵에다가 줄 수는 없잖아요. 세척해가지고 열탕해가지고 포독해야 되고 저희들 일이 그만큼 또 많이 생겼잖아요. 매실 음료를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면 급식 노동자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지만 매실청 공급업체 13곳 가운데 생산시설을 갖춘 곳은 단 3곳뿐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공급업체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다면 그 매실 음료를 만드는 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고. 광양시는 매실청 공급업체들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공동 작업장을 건립하거나 개별 업체의 생산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항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노선에 컨테이너 선박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과 동남아를 오가는 노선에 1700TEU급 선박 한 척이 추가로 투입되며 일본 도쿄와 나고야, 오사카 등의 기항에 환적 화물 처리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항만공사는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 TEU 달성을 위해 6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해 여수에 닿는 전라선 SRT를 이르면 여름 성수기부터 지역민들도 이용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라선 SRT를 추석 연휴 전에 투입하고 여름 성수기부터 운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김혜재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SRT는 경부선과 호남선만 운영하고 있어 수도권 동남부와 전라선 운행 지역 주민은 서울과 용산에서 출발하는 KTX만 이용 가능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인사권과 자산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농수축협조합장만큼이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편법으로 사선 연임을 하기 위해 90대 대리 후보를 내세웠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1,6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순천의 한 새마을금고. 3선 연임을 하던 전 이사장 강모 씨가 지난 1월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퇴하면서 현재 이사장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출마자는 53살 김성채 후보와 92살 김모 후보. 그런데 최근 강 전 이사장이 편법으로 사선을 하기 위해 92살 김모 후보를 대리로 내세우고 다른 후보에겐 사퇴 압박을 넣은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녹취록에는 강 전 이사장이 대리 후보를 거쳐 다시 이사장을 하기로 협의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김 이사장을 4차례로
잠깐 한 1개월 정도 그때 이사장을 하고 사표를 쓰고 또 나가하는 걸로 그때 이사들 중에 전부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표를 쓴 거야. 현행법상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3번까지 연임이 가능하지만 강모 씨처럼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하면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한 뒤 당선되는 방식을 반복하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사장을 연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 연임은 새마을금고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나가 안 오면 그러면 자네를 나가 책임지고 물려줄 거니까 이번에 그냥 자네가 양보를 하소. 우리 금고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사장은 사여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92세라는 정말 저희들이 모셔야 할 어르신을 어떤 꼭두각시처럼 내놓으셔가지고. 한편 논란에 대해 해당 새마을금고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어 선거에 직접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재진은 강 전 이사장과 김모 후보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녹취록에 대한 해명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외자 유치 활동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광양경제청은 다음 달 중국에 있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10여 개 나라를 대상으로 전략산업 유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8월부터는 중국과 독일 등 해외 투자 상위국을 방문해 투자 설명회를 6차례 이상 열고 2차 전지 관련 기업 유치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남 관광객 1억 명 유치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홍보를 위한 것으로 출향 인사 등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팝 콘서트와 관광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에 이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펫 페스티벌과 캠핑 관광 박람회 등도 추진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한평군이 광주 군공항 유치를 위한 공식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6월 유치 의향서 제출을 목표로 설명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10년간 답보 상태였던 군공항 이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6년입니다. 대구와 함께 추진된 사업은 그러나 이전 대상지인 전남에서 10년째 설명회 한번 열지 못할 정도로 답보 상태였습니다. 예비 후보지로 거론된 고흥, 해남, 무안, 영광군은 사업 자체를 외면하는 가운데 국방부도 예비 후보지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평군이 광주 군공항 유치 문제를 공식화하고 이달부터 읍면 순회 설명회에 들어갑니다. 한평군은 광주시 국방부와 함께 한평군 이장단 500명을 대상으로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갖고 오는 6월 유치 의향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찬성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할 것인가 분명히 명문 논리도 있어야 됩니다. 광주시는 문화경제부시장을 설명회장에 보내는 것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고 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도 밝혔습니다. 한평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광주시가 같이 국방부와 논의를 하겠다. 한평군이 예정된 시한 내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방부 적합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유력한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이라는 한평군과 유치위원회의 입장이지만 설명회장 밖에서는 농민회 등 사회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평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국면 전환자가 될지 아니면 다른 예비 후보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네, 목포에서는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예산 심사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있어 논란입니다. 공약 사업은 예산 삭감이 두드러져 민주당 출신 시의원들이 무소속 시장 길들이기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상동 1호 공원입니다. 산책로를 비롯해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 체육 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화장실이 미관상 좀 안 좋게 보여요. 좀 오래돼서 그러나 어쩌나. 조성된 지 10년을 훌쩍 넘기면서 시설 개선 요구 민원이 큰데 목포시의회는 예산 삭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민선 5기부터 꾸준히 시장들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대연 체육공원 사업 예산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민선 8기에 신설된 인구 전담부서가 낸 출산 장려 정책 예산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예산 심사 의결권을 포기한 채 예결위원회로 판단을 넘기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 정비 예산, 시내버스 재정 지원 예산, 어린이 도서관 관리 예산, 제설작업 노후 차량 교체 사업 등의 적정성을 따지는 권한을 예결위로 위임한 겁니다. 특히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임금 체불이 발생할 시 지원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시민들에게 선언하고도 상임위원회가 판단하지 않고 예결위로 떠밀었습니다. 이렇게 상임위가 예결위의 판단을 위임한 예산 30억여 원은 예결위가 단 사흘 동안 심의하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예결위원 7명 중 6명은 민주당. 예결위원회 뒤에 숨어 상임위원회가 권한을 포기하고 무소속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을 줄 삭감하며 목포시의회가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의 전남도가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신민호 전남도 의원은 어제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조례는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희생자의 배우자와 형제, 자매, 자녀 등을 대상으로 매달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행일은 정부의 진상조사가 끝나는 내년 10월로 지급액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전남도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순천시가 지난 2021년에 이어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기록한 두 번째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백서가 행정적인 대응 활동을 중심으로 수록한 첫 번째 백서와는 달리 재택치료와 입원 병상 확보, 일선 의료진들의 이야기 등 보건의료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에 발간할 백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매뉴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국내 법인 MH파워시스템즈 코리아가 미쓰비시 중공업에 지급해야 할 거래 대금을 양금덕 할머니 등 2명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기존의 현금화 절차 대상이었던 특허권 등과 다르게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이 체류여행 프로젝트로 기획한 2023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고흥의 머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고흥의 머문 프로젝트는 체류여행 희망자를 대상으로 여행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고흥 지역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개인 SNS 등의 온라인 매체에 여행 후기를 홍보함으로써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까지로 광주와 전남 이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고흥 여행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이면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